추측은 그만하세요. 여자의 첫 친밀한 접촉에는 아무도 감히 말해주지 않는 진짜 경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어린 소녀들로부터 첫 친밀한 접촉을 하는 기분이 어떤지 묻는 개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플까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요? 첫 경험을 하기 전에는 온라인에서 답을 찾아봤죠. 어떤 사람들은 완수해야 할 과제처럼 느꼈고 어떤 사람들은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 그 감정들을 몇 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불안감, 다정하게 대해준다는 안도감, 한결에 끼어넘는 수줍음, 그리고 돌이켜보면 느끼는 작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오늘은 뻔한 답변은 잠시 접어두고 여성의 첫 친밀한 접촉을 경험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더 편안하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그와 저는 반년 넘게 사귀었고 그 관계는 항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사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편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우리 둘 다 준비가 됐다고 느꼈을 때 저가 그에게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날짜가 정해지자 저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잠도 오지 않고 뒤척이며 혹시라도 아프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 모습이 서투르다면? 만약 그가 내 서투른 모습을 보고 실망한다면? 저는 처음에 무엇에 주의해야 할지 원래 온라인에서 검색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출혈이 많고 너무 아파서 울 것 같다고 말했고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남자와 함께하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읽을수록 불안해졌고 다음 만남까지 기다리라고 말할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30분 일찍 준비를 시작하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몰래 은은한 향수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고 잠옷 단추를 몇 번이나 잘못 채웠어요. 나중에 그가 와서 소파에 앉아 멍한 저를 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만큼 간절히 기다리던 그가 제 옆에 와서 앉았죠. 그는 제 손을 잡고 긴장되냐? 꼭 물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려면 오늘은 TV라도 보고 이 이야기는 뒤로 미뤄도 돼 라고 말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그에게 작은 소리로 아플까? 꼭 물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본 이야기들이 떠올라 걱정이 많았죠. 그는 내 말을 끊지 않고 참을성 있게 들어준 후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할게. 아프면 바로 그만둘게. 알았지?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첫 경험 전의 공황은 행동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몸의 반응을 통제하지 못할까봐, 우리가 함께했던 좋은 시간을 망칠까봐, 그리고 그가 제 불완전한 모습을 볼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긴장감을 이해하고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며 혼자 불안해하지 않도록 함께 해준다는 걸요. 처음에는 좀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칭으로 인해 느끼는 붓는 듯한 통증이었죠. 저도 모르게 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바로 멈춰서 아프냐? 좀 쉬고 싶냐? 꾹 물으며 저의 이마에 맺힌 땀을 천으로 닦아줬습니다. 그는 내 주위를 돌리려고 속삭였어요. 오늘 창밖의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워라고. 내가 정신을 차리자 그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부드럽게 나아가며 가끔씩 아직 아픈가? 괜찮은가? 고 내 안부를 묻습니다. 한 번은 내가 고통스럽게 신음하자 그가 바로 멈췄습니다. 다시 시도해볼까? 고 제가 말했지만 그는 네가 완전히 이완될 때까지 기다릴게라고 고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기혼자 친구들에게 여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을 열심히 물어보고 조사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불편할 경우를 대비해 따뜻한 물과 작은 담요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죠. 사실 그 과정에서 저는 약간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긴장해서 땀에 젖은 그의 손바닥이 눈에 띄고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숨소리가 들리고 내가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는 그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고통 그 자체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가 제 감정을 진심으로 돌보고
자신의 필요보다 제 편안함을 먼저 생각한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제 절친과 나눴는데 많은 여자들이 첫 경험에서 느끼는 고통은 사실 남자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반응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다가오면 고통은 더 커지고 심지어 오래도록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지만 남자가 편해, 주민에서 와 같은 질문을 하며 충분한 시간을 주면 고통은 훨씬 줄어들고 심지어 그의 배려심에 감동받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끼는지 여부입니다. 그 후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안도감을 느낀 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끝나고 나니 담요를 두르고 침대에 앉아 그를 쳐다보는 눈도 못 냈어요. 혹시라도 그가 내 모습을 싫어할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지 궁금했죠. 그는 바로 옷을 입지 않고 내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에 안고 유치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수고했어. 방금 내가 다치게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심지어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고 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피곤하면 낮잠을 자도 돼. 라고 말했죠. 그날 오후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함께 지냈습니다. 아무런 친밀한 행동도 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 사소한 이야기만 나눴어요. 그는 다음 주에 새로 오픈한 핫한 레스토랑에 데려가 줄게 라고 했고 저는 최근에 너랑 잘 어울리는 셔츠를 봤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불안감은 서서히 사라졌고 마치 우리 사이의 거리가 한층 좁아진 것처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갑자기 너무 빨리 진전시킨 건 아닌지, 아직 우리 관계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를 보는 것조차 조금 두려웠고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걱정했죠. 나중에 그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저는 가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평소처럼 의자를 꺼내주고 메뉴를 건네며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제 생각을 꿰뚫어 본 것처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이든 지금이든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은 변함없어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예전처럼 돌아가면 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이 말을 듣자 후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일 때문에 태도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감정에 더 귀 기울이며 당신이 압도당하는 걸 걱정해 줄 것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이제 여러 해가 흘렀고 우리가 처음 친밀하게 만났을 때의 구체적인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아껴준 작은 순간들만 선명히 기억나요.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도 아프냐? 꼭 물어준 것? 내가 불편할까봐 따뜻한 물과 담요를 미리 준비해둔 것. 그 후에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며 안정감을 준 것.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는 첫 경험을 매우 성급하게 겪었어요. 그 남자는 친구가 술에 취해 있는 걸 이용하고 동의도 구하지 않았으며 친구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친구들에게 그 경험을 자랑하기까지 했죠. 나중에 그 친구는 그 경험 때문에 오랫동안 데이트를 두려워했고 친밀함 자체를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너무 안쓰러웠고 저는 운 좋게 첫 경험에서 진심으로 저를 아껴준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지가 중요할 뿐 첫 경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는 사람,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필요만 생각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첫 경험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소녀들에게 서두르지 마. 주변 사람들이 다 겪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당신을 잘 돌봐줄 거라고 믿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다시 관계를 생각해보아도 늦지 않아.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강요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만약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는 첫 경험에 대한 의견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경험은 부부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은 아프고 준비해야 해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긴장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은 쉽게 불안감을 유발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가세요. 첫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많은 사람을 위해 남겨두고 싶다면 기다려도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마세요. 두 사람 모두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파트너와 충분히 소통하여 서로의 동의와 존중을 확보하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단호하게 거절해도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또한 첫 경험을 관계의 시금석으로 삼지 마세요. 친밀감화 하지도 약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친밀감이 생기든 안 생기든 당신을 잘 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친밀감은 아름답고 서로의 합의에 기반하며 존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친밀감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억울하게 느끼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상황입니다. 자신을 강요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마세요. 당신은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런 경험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